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집 마련을 책임지는 소나무 유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바로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돈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기존 아파트를 거래할 때 집값이 6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계약하고 두세 달 안에 잔금을 내야 해서 그 시점에 6억이 전체 다 필요한데요. 하지만 청약은 그렇지 않아요. 당첨되고 처음에 계약할 때만 돈을 내고 나면 입주할 때까지 보통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해서 돈을 안 내도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돈이 필요한 시기는 딱 3번이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에 보시듯이 처음에 계약할 때, 그리고 계약하고 6개월 뒤인 중도금을 낼 때, 마지막으로 입주할 때 내야 하는 잔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 시점에는 10%, 중도금은 60%, 잔금에는 분양가의 30%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미리 숙지하고 가실게요. 그러면 제가 분양가 6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당첨이 됐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얼마가 들고 그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올릴게요. 계약금은 언제 얼마나 납부를 해야 할까요? 보통은 당첨 발표 후 12일 뒤쯤부터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계약 금액은 사업장마다 달라서 분양가의 5%나 20%를 측정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청약 단지는 분양가의 10%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가가 6억일 경우에는 분양가의 10%인 6천만 원이 필요하겠죠. 계약금 대출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계약금을 납부할 때는 본인이 모은 종잣돈으로 내야 하지만 종잣돈이 부족하다면 개인 신용대출로 마련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청약 넣기 전에는 계약금 정도는 꼭 미리 준비하고 청약에 넣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첨 발표 후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또 촉박하게 돈을 마련하다 보면 계획에 차질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중도금은 언제 얼마나 납부를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계약하고 나서 5에서 6개월 뒤쯤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중도금은 금액이 좀 커요. 계약금은 분양가의 제가 1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인데요. 총 6번에 걸쳐서 10%씩 총 60%를 납부해야 합니다. 6억에 60%면 3억 6천만이죠. 아, 근데 금액이 너무 큰데 어떡하죠? 저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23년 1월까지는 분양가가 12억 이상이었다면 중도금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에서 12억의 허들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양가가 높아도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60%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면 이게 비규제 지역이냐, 규제 지역에 따라서 그 한도가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60%를 다 받을 수 있지만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상구와 용산구 이렇게 4개 지역은 현재 규제 지역이라서 5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청약 단지는 중도금 대출 60% 중에서 10%는 내 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금 계획 세울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시 정리하자면 계약금 내고 나서 한 5에서 6개월 뒤부터 총 6번에 걸쳐서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전부 다 나오게 되지만 강남 상구와 용산구와 같은 규제 지역은 50%까지만 나와서 나머지 10%는 내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이죠. 잔금은 얼마나 필요하고 또 그게 대출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선적으로 잔금이란 거는 중도금 대출을 받고 한시름 놓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거든요. 벌써 입주 시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입주하는 시점에 바로 잔금을 납부해야 돼요. 보통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를 납부했으면 잔금은 30%를 내면 되는데 이 30이라는 숫자에 함정이 있습니다. 잔금은 30%가 아니라 9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서 중도금을 본인 돈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출받았던 중도금 60%를 갚아야 하는데 이 갚아야 하는 시점이 입주할 때까지라서 잔금 30%와 함께 납부를 해야 됩니다. 결국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대출 60%를 받았으면 잔금 시점에는 30%가 아닌 90%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듯이 6억에 90%면 5억 4천만 원입니다. 야, 이 많은 돈을 또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또 대출이 있으니까요. 자, 대출은 좋게 쓰면 유익하는 레버리지가 되지만 너무 무리하게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낼 때 받을 수 있는 잔금 대출이란 게 있는데 흔히 우리는 집단 대출이라고 말합니다. 집단 대출은 우리가 기존에 아파트를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대출을 내가 원하는 아무 은행이랑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행사에서 특정 은행들과 협약을 맺게 되는데 협약된 은행들과만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주택자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LTV가 70%, DSR이 40%가 적용이 되어서 한도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약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청약 자금은 이게 분양가의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가 필요한데 계약금 10%는 내 돈으로 내야 하고 중도금 60%는 또 중도금 대출이 규제 지역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에서는 60%, 규제 지역은 50%까지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잔금 때는 잔금 30%와 함께 납부를 해야 한다면 바로 30%가 아닌 90%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 이것도 잔금 대출, 즉 집단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행사와 협약된 은행들과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청약하고 완공까지 평균 3년에서 3년 반 정도 걸리니 부지런히 돈 모아서 일단 계약금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계약금 납부 위에 부지런히 종잣돈을 모아서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